안녕하세요. 네. 쓴소리는 싫어하지만 쓴남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철음식학교 고은정입니다. 봄에 나는 모든 것을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한의사 김용찬입니다. 첫남성 끊어다가 뭐 해드릴까요? 뭐 어쨌든 뭐 같이 법제를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네, 한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이 고들빼기가 엄청 뿌리가 실해요, 선생님. 거의 그쵸. 이렇게 보면 인삼과도 비슷합니다. 네네네. 그럼 먹으면 인삼 효능이 좀 있을까요? 얘도 아마 그런 더덕이나 이런 것처럼 산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있을 거고, 고들빼기가 또 역시나 쓴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염증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혈액 피도 좀 맑게 해주고, 그런 효능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봄 되면 우리 몸들이 막 어떤 대사나 이런 게 활발해지면서 생겨나는 어떤 노폐물, 독소 같은 것도 많으니까 이런 좀 쓴 고들빼기 나물로 그런 것들을 좀 진정시켜주고, 요즘 또 화가 많은 시대잖아요. 화도 좀 내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쓴맛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죠. 그렇죠. 역시 인생도 좀 쓴맛을 좀 알아야 하듯이. 싫어요. 우리도 좀 쓴맛을 맛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부합니다. 네. 요거 이제 고들빼기를 막 캐면 이렇게 생겼는데 다듬는 게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해보면. 맞아요. 조금 귀찮긴 해요. 제가 이런 나무를 다듬을 때는 항상 TV 프로그램 뭐 하나 켜놓고 영화 한 편 켜놓고 하면 보면서 영화는 한국 영화여야 됩니다. 이거 들어야 됩니다. 네네네. 영어 능력자들은 미드를 보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안 되더라고요. Yes, no 뭐 이런 얘기 말고는 안 들려와가지고. 뭐 같습니다. 저도. 고들빼기를 이렇게 고들빼기를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마트 같은 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나물 종류를 만나고 싶어서 봄이 되면 미친 듯이 오일장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전통 시장, 그런 시장이나 오일장에 가시면 진짜 수많은 나물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계절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럼 서울 사는 사람들은 오일장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경기 인근에 뭐 양평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김포나 뭐 강화, 안성 뭐 하여튼 다 오일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너무 멀다 그러면 경동시장 가시면 되고요. 경동시장 맞아요. 마포에는 뭐 망원시장이 있다든가 뭐 공덕시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래된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사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에 이렇게 흙까지 묻어 있는 애들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흙이 털려 있어서 이 정도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잔뿌리는 좀 떼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잔뿌리가 많으면 불편하죠. 먹을 때도 자꾸 뭔가 걸리고. 씻어지지도 않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잔뿌리는. 이렇게 잔뿌리는 좀 잘라내고요. 여기 보시면 까만 게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칼로 살짝 이 까만 부분을 떼는데 이거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해주실 때나 눈 어두우신 할머니 이런 분들은 그냥 붙여서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조만간 그냥 먹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따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씻으셔도 되고 이게 한 입에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뿌리 쪽에서 이렇게 해서 반 쪼개면 씻을 때 요 사이사이에 낀 그 모래나 이런 것들 훨씬 더 씻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잔모래가 씻은 그릇 밑바닥에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씻어서 이게 몇 번 씻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엄청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10번을 씻어야 될 수도 있고 5번만 씻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듬어서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서 지금 다 씻어놨어요. 근데 이게 고들빼기가 2년생이에요, 선생님. 얘네들은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여름 지나면서 싹이 나가지고 싹이 나서 얘네들이 자라서 가을에 고들빼기 김치 같은 거 이제 한다고 그때 김장철 되면 많이 팔거든요. 시장에 가면. 근데 그때 있던 애들인데 안 캐진 애들이 뿌리 부분만 땅 속에 있고 지상부는 말라서 있다가 다시 싹이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굵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이 영양소를 뿌리에다가 네. 봄에 발화를 시키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싹이 올라온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싹이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좋기도 하고, 네 뿌리가 뿌리도 가지고 있는. 네 이것도 좋은데 얘는 그 햇살이 뜨거울 때 막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추운 계절에 땅 속에서 그냥 있었기 때문에 엄청 순한 편이에요. 쓴맛이 좀 네, 덜하겠네요. 네 봄에 그 꽃이 피고 얘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데 그때 맺어진 씨앗이 날려다녀가지고 싹이 나온, 네, 그래서 여름을 지난 애들은 가을에 훨씬 더 쓰고. 네, 그런데 지금은 쓰기는 한데 묘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김치를 담을 때는 소금물에다 삭힌다라고 해서 연한 소금물에다 담가가지고 뭐 짧게는 하루, 길게는 막 일주일, 열흘씩 삭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쓴맛이 싹 빠지고 고들빼기 특유의 식감이 남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이 쓴맛은 좀 즐기고 살려서, 싶어요. 네. 고들빼기 어떤 네네. 성격이기도 하고 그렇죠. 맛의 네. 매력인 것 같습니다. 봄이라서 네 이게 좋아요. 오늘은 고들빼기 김치를 담으시는 거죠, 선생님? 김치를 담아요. 네. 이렇게 겉절이처럼 무쳐 먹는 김치인데 익혀도 괜찮고, 익혀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치를 담으니까 여기에 양념. 양념을 넣어볼까요? 뭐부터 그래서 드릴까요, 얘는 선생님? 찹쌀풀을 좀 써서 네네. 네 하게 됩니다. 찹쌀풀은 비율을 1대 9로 잡으시면 돼요. 1대 10이나. 찹쌀이 그러니까, 가루를 찹쌀가루가 1, 물을 10 이렇게 10 정도? 잡아서 네 하시면 되는데 찹쌀풀 네 조금 찹쌀풀이 시키는 건 발효를 좀 돕는 역할을 할까요? 네 유산균의 먹이로 쓰여서 네 그래서 맛이 좀 더 네, 새콤하게 잘 들도록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 겉절이로 묻혔을 때는 얘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젓갈 넣고요. 젓갈은 네. 오늘은 무슨 젓갈인가요? 멸치 액젓. 멸치 액젓. 네, 멸치 액젓 넣고 그다음에 배즙을 조금 넣어요. 요 쓴맛을 좀 중화시키면서 얘도 역시 찹쌀처럼 네. 유산균의 네, 발효에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찹쌀풀에 젓갈 넣고 단맛을 주는 걸 넣었으니까 여기에 파마늘 넣어야 되겠죠? 네. 김치 양념, 파. 네. 쪽파가 고들빼기 이상으로 얘도 요즘에 그렇죠. 나오는 쪽파들이 쪽파가 많아요. 그럼 달콤하고 맛있겠네요. 네, 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년생인 경우가 네. 겨울을 나고 네, 네. 대부분이어서 새로 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지난 가을 거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온 애들이 많고 그다음에 마늘 이제 네. 마늘 찧어서 좀 넣고 그래서 익혀서 먹는 김치에는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좀 더 맛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주시고 네, 다 넣어주세요. 네. 자, 이러면 김치 양념이 벌써 되잖아요. 네네. 네, 어때요? 고춧가루 향이 확 올라오고 네, 침이 보이기 시작하는 매운 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을 네. 그때 이제 봐도 돼요. 약간 조금 간간하다 이런 네네. 느낌이 나게 한번. 네. 괜찮아요? 네. 많이 짜지는 않고 네. 살짝 간이 겉절이로만 먹을 때는 좀 슴슴하게 먹어도 네.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양념이 만들어지면 여기에다가 고들빼기를. 얘를 고들빼기를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오. 예, 고들빼기가 선생님 엄청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이전에 시골에서 보면 맞아요. 밭두개 길가에 뭐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밭을 경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트랙터 같은 걸로 막 밀어도 나중에 뿌리 쪽이 좀 살아 있으면 다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황대원 선생님의 야생초 편지 보면 네. 갇혀 계시는 동안 네 맞아요. 왕 고들빼기를 보면서 네, 그 맞아요. 생명력에 맞아요. 대해서 희망을 품는 네. 그런 내용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왕꼬들빼기는 수해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걔는 얘보다는 더 키가 엄청 커가지고 네. 사람의 허리 막 이런 데까지 올라오게 키가 크고 굉장히 싸요. 그리고 이파리를 딱 자르면 하얀색 진액이 나오는데 그거를 먹어보면 엄청 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약 같은 약성이 그렇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여름에는 걔를 잘라가지고 쌈을 싸 먹어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황대건 선생님 말고도 뭐 그 왕꼬들빼기를 3년만 먹으면 그렇죠. 병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계십니다.
차가운 거 많이 먹고 소갈이 하기 쉬운데 그럴 때 먹어도 조금 그런 속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생채소를 버무릴 때는 막 이렇게 막 바락바락 주무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이파리들이 막 은츠러지면 뭐랄까 이렇게 숨이 이렇게 죽게 그러면 약간 좀 또 다른 맛이 나기도 하고 해놨을 때 너무 김치가 시퍼래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즙이 빠져나와서 그렇죠. 멍든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다 묻혀지면 먹을 때마다 해도 괜찮은데 또 전체적으로 또 우리는 전라도에 살고 있어서 뿌릴까요? 네, 전라도는 김치 담자 이러면 깨부터 볶거든요. 맞아요. 김장김치 나올 때 김장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김치에 이렇게 하면 이제 김치가 다 담아졌어요. 그래서 하나 드셔보세요. 이게 약간 쓰지만 묘하게 매력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 김치는 가을에 삭혀서 담는 김치하고는 달리 그냥 절이지도 않고 바로 젓갈로만 무치는, 그래서 약간 샐러드 개념 같은 그런 겉절이로 먹는 그런 거고요. 왜 봄 되면 입맛도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쓴맛들이 오히려 약간 입맛을 돋우는 효과도 있고 이 건강한 쓴맛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또 단맛이 올라와서 이게 좀 매력이 있네요, 은근히. 3월 10일이 친정 아버님 기일이에요.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요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한 10년쯤 늙어 보이시는 그런 상태였는데 식사를 하나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이 고들빼기 나물 제가 무쳐드리고 그걸로 입맛이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제가 가면 매번 밥을 해주시는 그런 감사한 일이 벌어졌어. 저는 고들빼기나 쓴바기 같은 쓴나물들이 너무 애정이 가는. 그래서 지금의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신 게 어쨌든 입맛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우리도 새로운 준비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대끼는 과정도 있고 또 뭔가 마음이 또 뭔가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또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약간 쌉싸름한 고들빼기의 약성을 빌어서 한번 맛있고 새로워지는 봄을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셨어요? 따끈한 밥이 딱 있으면 딱 올려놔서 한 수저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김치에는 흰쌀밥 바로 한 게 정말 흰쌀밥 너무 미워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와 같이 먹는다면 흰쌀밥도 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쓰지만 마음을 포근하게 달래주는 맛있는 반찬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 쓴소리가 가끔 약이 되죠. 약도 되고 나중에 또 단일로 돌아오게 또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 시기도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